Hello everyone. 단숨에 3등급을 뛰어넘는 수능 영어의 정석 호세송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제5강을 맞이했습니다. 명사의 몸집 불리기. 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명사가 이제 명사구 또는 명사절이 되어서 이렇게 길게 사용이 되기도 했지만 그 자체가 이렇게 크기도 했지만 이제 또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불려나간다 그런 얘기죠. 명사를 수식한다. 무엇이죠? 네,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그 형용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형용사 구가 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입니다. 자, 수능 34번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실력으로 읽고 해독을 해봐야 되겠죠. 화면을 정지 상태로 놓고 읽어봅니다. 이해도를 측정해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불려나갈 것인가 그 형용사 그 역할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치사 구입니다. 전치사 구. 여러분들이 이미 1강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요. 자, 형용사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그렇게 사용이 되면서 어디에 쓰인다? 명사의 바로 앞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a smart student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smart가 형용사이죠. 그런데 전치사 구가 돼가지고 전치사 구라는 것은 명사 앞에 전치사가 붙은 것이었죠. 그때 전치사가 구가 돼가지고 명사 뒤에서 수식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해볼까요? The book on the desk is yours. 여기에 the book이라는 명사 뒤에 on the desk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서 형용사 역할을 했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책은 너의 것이죠. There is a book on the desk. on the desk 똑같은 모양이지만 여기는 주어 동사로 문장이 끝난 다음에 뒤에 부가 정보로 그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구이죠. Did you see an American with a dog? 미국 사람인데 어떤 사람?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사람.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사람을 봤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전치사 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벽에 있는 그림 어떻게 될까요? 이제 형용사 구가 되어서 명사 뒤에 붙는다. Picture 무슨 picture? 벽에 있는 그림. 벽 위에 있는 거죠. On the wall. The picture on the wall. 자, 줄을 서 있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줄을 서 있다. In line 그렇게 되겠습니다. The people in line 줄을 서 있는 사람. 설탕을 타지 않은 커피. Coffee 설탕이 없는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 without sugar 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형용사 하나일 때는 명사 바로 앞에서 사용이 되지만 전치사 구로서 형용사 구를 사용할 때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그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한다 하는 거 좀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다른 형용사 구를 만드는데요. 부정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정사를 이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그때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의 원형인데 그것이 무엇 하기, 무엇 하는 것 이렇게 해서 명사가 되는 것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형용사구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형용사구. 부정사가 형용사로 사용되는 것. 어떤 때는 명사로 사용되고 어떤 때는 형용사로 사용되느냐. 그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부정사 복잡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직도 있습니까? 네. 어떻게 구별합니까? 명사로 사용된다는 것은 문장 내에서 주어나 목적어, 보어 그 명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있을 때는 그것이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이라는 그런 그 명사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명사 바로 뒤에 위치할 때는 이것이 그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라는 것으로 생각해서 뭐뭐 해야 할, 뭐뭐 하는 그런 방법으로 수식을 한다 하면 되겠습니다. The book to read. to read만 보면 읽는 것 그랬지만 the book to read 그러면 읽어야 할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to read the book 그러면 책을 읽는 것이라는 그 명사적 용법이 되었었습니다. 그럼 water to drink 뭘까요? 네, 마실 물, 마셔야 할 물. 자, 동사구가 사용이 될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동사구라는 것은 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을 말했는데 그때는 부정사로 만들어도 그 전치사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the chair to sit on. 그래서 앉아야 할 의자인데 앉을 의자인데 만약에 여기 전치사 on이 없다면 의자를 앉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이거의 목적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의자를 앉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치사가 넣어져서 의자에 앉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앉을 의자. The pen to write with. 펜을 쓰는 것이 아니라 펜을 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쓸 펜 이렇게 돼서 전치사가 필요할 때가 있다. 그건 언제? 그 동사 자체에 전치사가 원래 있어야 될 때. 그때는 부정사로 만들어도 전치사가 계속해서 나온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많다. 어떻게 돼요? 나는 많습니다. I have a lot of work. 일이 많죠. 근데 오늘 할 I have a lot of work to do. today가 있어야 되겠네요. 오늘이 있으면 today. 그는 이야기할 친구가 필요하다. 그는 필요합니다. He needs a friend. 무슨 친구입니까? 이야기를 할. 그와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he needs a friend to talk with. to talk with. 여기 전치사가 포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정사를 가지고 형용사구로 사용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형용사구,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뭐죠?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폼.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것은 동명사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명사가 된다고 그랬는데, 네, 맞아요.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우리는 그것을 동명사라 하기도 하고 현재 분사라고도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명사로 쓰일 때는 우리가 gerund, 동명사라고 부르고 형용사로 쓰일 때는 현재 분사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그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현재 분사,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때는 언제죠? 네,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진행형은 주의하십시오.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 비동사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the baby is crying in the room. 방에서 지금 울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is를 was로 쓰면 과거 진행형이 되는 것이고 will be로 쓰면은 미래 진행형이 된다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분사는 비동사를 수반해서 진행형으로 쓴다 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예, 중학교 2학년 때 제일 먼저 배운 것. 그런데 오늘은 형용사적 용법으로 명사 바로 뒤에서 이렇게 그 형용사 구를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는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우선 그 하나가 현재 분사 하나가 바로 형용사가 되어서 명사 앞에서도 수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crying baby 그러면 울고 있는 어린이죠. teaching job, 가르치는 직업이죠. 네, 이렇게 바로 형용사로서 명사 앞에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또 형용사 구가 되어가지고 명사 뒤에서 수식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죠. 이때는 요 전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 관계사절에서 그 관계대명사로 쓰인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관계사절 여러분들 많이 친숙하죠? 한번 볼까요? The baby who is crying in the cradle. 어떤 아기죠? Who is crying? 울고 있는. 어디에서? 그 요람에서 울고 있는 아기입니다. 여기에서 관계대명사로 쓰이는 그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생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The baby crying in the cradle 해서
이 who is가 있었을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울고 있는 아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현재 분사가 이끄는 구입니다. 그 뒤에 부사구를 포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용사 구가 되어서 명사 뒤에서 수식을 했습니다. Students studying in the library. 어떤 학생입니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죠. Scientists examining the procedure. 그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과학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쉽게 현재 분사로 이루어진 형용사 구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주 문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가수. 뭘까요? 가수. The singer. 그런데 관계사절 필요 없이 바로 현재 분사로서 춤을 추고 있는 dancing. 어디에서? 무대 위에서. On the stage. The singer dancing on the stage. 길거리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 학생. 되나요? 바로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네, students playing basketball 어디에서? On the street.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를 바로 보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장을 영작하는 수준을 지금 측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이런 문장을 읽으면서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을 측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읽을 때 읽음과 동시에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이것을 만들 수 있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운동장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선생님. 운동장에서 쓰레기 선생님이 줄 정도면 안 되겠죠. 우리 학생들이 먼저 주셔야 될 텐데 선생님이 시범으로 아마 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teacher picking up trash. 어디에서? On the ground. 예, picking up trash on the ground. 이게 전체가 형용사 구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분사가 형용사 구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를 여러분들 본 것이죠. 현재 분사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사가 생각이 납니까? 네, 과거 분사. 과거 분사가 뭡니까? 과거 분사는 동사 원형에 ed가 붙은 형태이죠. 우리가 동사의 3단계 변화를 공부할 때 항상 했던 거, 맨 나중에 있는 부분, write, wrote, written, 현재, 과거, 과거 분사, 마지막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 과거 분사 하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네, 현재 완료형 수동태. 네, 과거 분사 그러면 수동태가 기본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비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붙어 있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pp가 수동태의 기본형이죠. 그래서 이 주어가 어떤 행동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주체가 아니라 행동을 당하는 것 또는 이 행동의 대상이 될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수동태라고 하는데, The car was imported from Italy. 자동차는 수입이 되어졌습니다죠. 수입이 되어졌습니다. 어디서? 이탈리아에서. 자, 그러면 이제 형용사 용법을 쓸 텐데요. 확인해 볼 텐데요. 요 과거분사 자체가, 요 하나가 자체가 그냥 형용사로 되어가지고 명사 바로 앞에서 그 수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무엇으로 된, 무엇무엇으로 되어 있는 막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Trained soldier. 훈련이 되어진 명사죠. 훈련이 되어진 명사. Experienced teacher. 선생님인데 경험이 아주 많은 선생님. 네? 예. 요 전번에 우리가 그 현재 분사를 가지고 이렇게 형용사로 쓰였는데 과거 분사도 바로 이렇게 형용사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단어만 돼서 그 바로 앞에서 형용사로만 쓰이는가? 그렇지 않죠. 형용사 구로 구가 되면 어떻게 된다? 명사 뒤로 가는 거죠. 이제 알죠? 관계사절에서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된 것이다. 이것은 현재 분사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The car which was imported from Italy. 그 자동차, 어떤 자동차입니까? Which was imported from Italy. 이태리에서 수입된 자동차인데 여기에서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 부분이 생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The car imported from Italy.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거 분사가 이끄는 이 구가 형용사 구가 되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이 말이죠. 이태리에서 수입된 자동차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바로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해볼까요? 네.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 예, 바로 안 나오면 화면을 정지 상태로 놓고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서라도 이걸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내가 말하기를 통해서 내가 문장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갖추자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문장을 읽었을 때 해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거죠. 예, 벽에 그려져 있는 그림. 그려져 있다. 이게 수동태로 쓰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picture, painted, 어디에? on the wall. painted on the wall.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바로 나와야 돼요. 한국에서 작년에 생산된 제품. 뭐 goods도 있고 products도 있고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the products made in Korea last year. 어디에서 만들어졌다 그럴 때 made in Korea, made in 어디 뭐 꼭 수거처럼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실력을 가지고 부정사를, 분사를, 현재 분사를, 과거 분사를 가지고 형용사 구가 되어서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한번 우리가 그 문장에서 직접 만났을 때도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지문 정도의 수능 지문의 그 수준을 한번 출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영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력으로 한번 해보죠. 많은 작가들은 다른 작가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주어는 많은 작가들이죠. 동사는 반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응하다는 respond인데 하고 있습니다 하면 현재 진행형으로 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어 다음에 동사 현재 진행형으로 쓰면 됩니다. 누구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직접적으로. 요거는 그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는 그 수식하는 동사의 바로 앞에 붙는 것이죠. 그러니까 directly responding 하면 되겠죠. 누구에 대해서? 다른 작가들에 대하여. 자, 할 수 있습니까? 됐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Many writers, 많은 작가들은 are directly responding. respond to 누구누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반응한다죠. responding to 다른 작가들, other writers. 네.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른 과학자들의 실험 절차를 재검토하는 과학자. 여기는 무엇입니까? 과학자라는 명사가 있는데 이 나머지는 다른 과학자들의 실험 절차를 재검토하는 형용사 구입니다. 그렇죠? 그 재검토하는 것이 과학자가 재검토하는 것이면 현재 분사를 쓰는 것이고 또 과학자가 재검토되는 대상이 되면은 과거 분사를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과학자가 재검토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분사형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과학자인데 뭐하는? re-examining 하는. 그렇죠? 무엇을 재검토합니까? 실험 절차를. experimental procedure를. 누구의 실험인데? 다른 과학자들의. of other scientists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확인 들어갑니다.
A scientist re-examining experimental procedure of other scientists. 쉽죠? 네. 여기에서 재검토하는 이런 형용사를 만들 때 현재 분사로 쓰는 것인가 과거 분사로 쓰는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수식을 받는 명사가 그것을 능동적으로 하는 것인가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행동을 당하는 대상물인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해보죠. 동료들의 자료에 다른 방법의 설명을 제안하는 사회학자. 뭐 단어가 어려운 것 같아서 단어를 다 내줬네요. 사회학자 명사이고 그 다음에 형용사 구입니다. 제안합니다. 사회학자가 제안합니까? 제안을 받습니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현재 분사를 쓴다고요. offering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뭘 offering 해요? 다른 방법의 설명.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이제 alternative라고 하는 그런 그 형용사를 쓰면 되겠는데요. A sociologist offering an alternative explanation of colleagues' data. 다른 동료의 자료죠. colleagues' data. 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우리 수능에 나오는 지문이었다 이겁니다. 자, 직접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앞에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런 지문의 내용입니다. Many riders. 그리고 칸마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괄호 안에 해당이 된다고요. 괄호 안에.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보는데 실제 내용은 뭐냐면 especially in the academic community. 특히 in the 학계의 그 단체에서는. 다시 갑니다. 주어 many riders는 are directly responding.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to other writers. 다른 작가들에 대해서. 그리고 요거는 그것을 이제 구체적인 용예를 열거해 주는 거죠. 그런 표시죠. A scientist re-examining the experimental procedure of other scientists. 무슨 과학자? 재검토하는 과학자죠. 무엇을? 실험적인 절차를. 누구의? 다른 과학자들의. 물론 여기는 우리가 요 다음 시간에 배우는 문장의 4형식, 5형식을 배우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목적어와 목적보호의 관계를 알게 되는데 이것을 목적보호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어인 상태로 이것이 그 술부인 상태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목적어가 목적보호하는 것. 즉, 사이언티스트가 과학자가 그 재검토한다. 이런 거죠. 과학자가 재검토하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지금 배운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형용사 구로 사용되어서 뭐 하고 있는 과학자다. 이렇게 이해를 우선 하고 갑니다. 두 번째, 또 literary critic. 문학적인 평론가죠. taking exception. 예외를 하고 있는 to a prevailing method of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 뭐 해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해석을 하는 방법을 뭐 prevailing 할 수 있는 그런 예외를 이야기하는 그런 그 누구? literary critic. 문학적인 평론가. 또 sociologist offering an alternative explanation of our colleagues' data. 사회학자죠. 다른 방법의 설명을 제안하는 뭐에 대해서? colleagues' data. 그 동료들의 자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historian. 역사학자죠. 역사학자. participating as a respondent. participating, 참여하고 있는 역사학자죠. 무엇으로서? 여기서는 조건, 자격 조건을 얘기합니다. 무엇으로서 참여했냐면 respondent,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설명할 때 거기서 응답하는, 질문할 때 응답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in a conference.
컨퍼런스라는 것은 저 큰 회의죠. 회의, 세미나 같은 거. 그런 컨퍼런스에서 응답자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히스토리안. Such people, 이러한 사람들은 are not riding,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쓰고 있지 않습니다. In a vacuum. vacuum이라는 것은 진공이죠. 그러니까 진공 상태 하에서 글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글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공 상태라는 건 뭡니까? 자기 혼자만 보관될 수 있는 것이죠.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예. 그런 상태로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네. 이 전체가 바로 우리가 이번 해 수능에 34번에 나왔던 그런 지문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원리만 잘 알면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장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문장에 대해서 어법에 대해서 한번 수능 문제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를 이제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이에 앞서서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분사를 쓸 것인가, 과거 분사를 쓸 것인가 분명히 구분한다는 거죠. 뭘 가지고 구분한다? 이것이 제일 많이 나오는 시험의 유형입니다. 현재 분사를 쓰느냐, 과거 분사를 쓰느냐. 그것은 수식받는 그 명사, 바로 앞에 있는 명사죠. 그 명사의 입장에서 봐서 행동 주체를 하는 행동의 주체인 능동태냐, 아니면 그 행동의 대상물 또는 행동의 영향을 받는 그런 수동태이냐. 바로 앞에서 수식을 받는 명사의 입장에서 구분을 해봐라 이거죠. 그 명사가 그 행동을 하는 주체다. 그러면 능동태입니다. 능동태는 현재 분사를 쓰는 것이고, 그 명사가 행동을 영향을 받는다. 행동의 영향을 받는다. 행동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수동태인 것이고, 수동태라는 것은 과거 분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쉬울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잘 확인해 봐야 됩니다. 능동태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그 현재 분사로 쓰인 동사가 타동사일 경우에는 그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과거 분사로 쓰일 때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이 동사는 분명히 타동사인데 타동사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목적어가 없을까요? 수동태로 쓰인다는 것은 그 목적어가 주어의 자리로 바뀌어져 간 것입니다. 주어의 자리가 있습니다. 예. 즉 여기서는 수식을 받는 명사죠. 그래서 그 뒤에 목적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확인하면 현재 분사를 써야 되는 것인지 과거 분사를 써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는 문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한번 할 수 있는지 문제를 직접 보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정지 상태로 놓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왔죠? finding, found. 현재 분사를 써야 되나 과거 분사를 써야 되나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wonder, 하나의 인형인데요. 발견되었는지 발견을 한 것인지 이 수식을 받는 명사의 입장에서 확인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이 인형이 발견을 한 것이냐 아니면 인형이 발견된 것이냐. 어떻습니까? Near Predi in Rome, 로마의 프레디 근처에서 발견된 것이죠. 이게 만약에 finding으로 쓴다면 이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목적어. 지금 여기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왜? 이 앞으로 이미 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과거 분사로 쓰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Many workers learn new skills while kept their regular job. 자, 이번에는 쉽게 해결이 됩니까? 역시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찾는 문제. 그것은 뭐라고요?
many workers learn new skills. 많은 그 기술을 배우는 거죠. 뭐 하는 동안에 while keeping kept their regular job. keeping kept 다음에 목적어가 있나 없나를 보면 되는 것이죠. 유지하는데 뭘 유지합니까? their regular job.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직무, 업무, 그 일을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그 기술을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목적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능동태로 쓰이는 현재 분사를 사용한다. 여러분들이 해봅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다.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단어 자체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에서 the shark, 상어죠. cannot find a dead flounder.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플런더를. 플런더가 뭔지 모른다. 상관없습니다. 죽은 플런더, 명사이죠. 하여튼. 그런데 그 다음에 buried냐, was buried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buried라는 것은 이제 과거 분사로서 이렇게 형용사 구로 쓰이는 것이고, was buried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를 만드는 것이죠. 수동태, 일반 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장은 the shark라는 것이 주어이고 cannot find가 동사입니다. 목적어가 dead flounder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flounder를 수식하는 형용사 구입니다. 그러니까 was buried 필요 없죠. was buried는 수동태를 만드는 것이고 그냥 과거 분사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buried in the sand. 모래에 묻혀져 있는 그 flounder, 물고기류죠. 그 다음에 또는 or a live flounder. 여기는 이제 죽은 게 아니라 live flounder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류인데 이것이 covering이냐 covered냐. 요 앞에 있는 수식을 받는 명사 입장에서 cover, 덮는 것이냐 아니면 지가 덮여진 것이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덮었다면 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는 없고 by a special plastic, 무엇에 의해서 덮여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과거 분사로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동사의 그 종류까지 알아야 되겠네요. 동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네요. 여기서 laid와 lay는 어떻게 다릅니까? 예, 여기서 laid라는 동사는 과거분사는 어떻게 나오냐면 lay라는 타동사입니다. 묻다, 눕다, 눕히다. laid, laid, lay, laid, laid. 눕히다, 과거분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lie라는 것이죠. 눕다라고 하는 자동사입니다. 자기가 명사로 하면 lie 거짓말이지만 동사라면 눕다라는 자동사죠. lie, 그 다음에 과거가 또 lay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분사는 layin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lie, lay, lay. 그러니까 lie, lay, lay는 자동사이고 lay, laid, laid는 타동사이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Families in Egypt also mourned.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은 또 애도를 합니다. 뭐에 대해서? Death of a cat. 그 고양이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body of the dead cat wrapped in cloths before it was finally laid to rest. 휴식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묻히기 전에 it was 주어 동사 다음 비동사 다음에 이제 PP 형태를 써야 되겠죠. 중요한 것, 수동태는 타동사만 가능합니다. 타동사만. 그래서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laid가 되겠죠. laid. 자, 여기서는 이제 해당이 될까요? 5번. 이제 두 문제가 더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Only three could read.
3명이 읽을 수 있었고 none could write. 아무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So at the end of my first day, 그러므로 at the end of my first day, 내가 첫날 마지막 부분에는 첫날 그 수업을 끝내고 나서는 I felt, 나는 느꼈습니다. quite depressed. 여기는 주어 I고 동사 felt죠. 기억하십니까? 제2강에서 배운 그 feel 또 hear 와 같은 그런 그 무슨 동사? 감각동사. 감각동사는 불완전 자동사로서 그 형용사를 보호를 한다고 그랬죠. 형용사. 근데 depress 다 형용사인데 형용사가 가능한데 depressing이라는 것은 아주 그 낙담시키다, 그 좌절시키다라는 뜻이고 이거는 좌절된 또 아주 그 기분이 저하된 이런 그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을 낙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과거 분사로 쓰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A few minutes later, 몇 분 후에 the court clerk, 그는 법원 서기는 통상적으로 보여줍니다. 무엇을? 무비를 보여줘요. 영화를 보여주는데 이 무비를 수식어는 이제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찾는 것이죠. outlined 또는 outlining. 예. 이 뒤에 목적어가 있나 없나를 봐야죠. What is going to happen? 무엇이 일어날지를 요약한 outline에 대한 목적어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능동적인 현재 분사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찾는 요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형용사 용법으로 쓰인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의 구분에 따라서 이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명사의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그것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사용이 되는데 형용사 단어 하나가 있지만 또 형용사 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수식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선 현재 분사와 동명사가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데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사용이 되었는데 현재 분사와 동명사는 우선 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형태는 똑같으죠?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현재 분사도 되고 동명사도 되는데 현재 분사이냐 동명사이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문장에서의 자리를 보고 한다. 동명사라는 것은 명사의 자리가 서 있는 거죠. 명사의 자리는 주어, 목적어, 보어. 현재 분사는 형용사의 자리에 가서 있는 것이죠. 명사 바로 앞에서 한 단어로 수식할 수도 있고 구를 만들어서 명사 바로 뒤에서 수식할 수도 있고 이럴 때에 그 자리를 보고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우리가 우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똑같이 형용사로 쓰일 수 있는데 과거 분사가 쓰이는 경우에는 그 과거 분사 다음에 목적어가 보이질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목적어가 수동형으로 바뀌어서 수동의 의미로 바뀌어서 앞으로 나아간 상태입니다. 수식을 받는 명사가 바로 그 목적어인 것이죠. 네, 목적어 없다. 그건 과거 분사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동사. 준동사라는 것은 우리가 동사가 변화한 모습인데 동사에다가 to를 붙여서 부정사를 만들었고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또 현재 분사를 만들고 또 그 다음에 ed를 붙여서 과거 분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준동사라고 하는데요. 준동사. 준동사는 그 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사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문장에서의 주동사로는 쓰이지 않는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동사로는 쓰이지 않는다. 주동사로 쓰이는 것은 그 동사의 현재형 또는 과거형 그것만 쓰이는 것이고 준동사는
문장의 주동사로는 쓰이지 않는다. 또 하나 아울러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한 문장에서 주동사는 한 번 하나만 나온다. 물론 이제 다음에 배울 그런 그 접속사, 등위 접속사 and나 but, or 같은 것으로 이렇게 연결될 때는 그 절수만큼 이제 동사의 수도 늘어나는 것이죠. 그 자체가 하나의 문장이니까. 어쨌든 그 문장, 하나의 문장 안에는 주동사는 하나 있다. 그 주동사는 준동사로서는 쓰일 수가 없다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명사가 몸집이 불어나는 상태를 여러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형용사, 또 형용사 구를 만드는 여러 가지 그 전치사구, 또 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와 같은 형용사 구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매우 많은 양을 한꺼번에 공부한 것입니다. 빨리 지나갔습니다만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처음부터 보면서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반복해서 몇 번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형용사 구를 자유자재로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적절한 그 형용사 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실력을 배양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수능을 정복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